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청토마 방송국의 거리입니다. 분석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금일 경기 결과 말씀드릴게요. 청토마 주력 조합 유타와 멤피스 승 그리고 마인승까지 올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덴버까지 일반 승에 마인승까지 거머쥐며 댈러스를 제외한 전 경기 승패 핸디라인 모두 적중하였습니다. 그럼 1월 7일 NBA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포틀의 경기는 그랜트의 GTD로, 클볼의 경기는 갈란드의 GTD로, 애틀의 경기는 카펠라의 GTD로 이들의 출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 클볼은 내일 미첼이 결장이 확정되어 갈란드까지 결장하게 된다면 가드진의 뎁스가 너무 얕아집니다. 나머지 8경기 모두 분석하겠습니다. 갑작스런 변동사항이 발생 시 청토마 분석표를 받고 계시거나 라이브 스코어 구독자분들께는 이메일 또는 제 게시판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고 유튜브에는 추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브론 씨 브리핑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르브론입니다. 첫 번째 경기 필라와 시카고의 경기입니다. 직전 필라는 엠비드가 뜬금포 결정했지만 계속해서 리드를 이끌었고 이렇게 인디애나에게 추격당하여 연장까지 갔지만 결국 승리를 챙겼습니다. 시카고는 직전 브루클린에게 패배할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도깨비의 진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필라와 시카고의 상승에 있어 필라가 퍼펙트 우위에 있습니다. 작년 2월 20일 경기 이후 8경기 전승입니다. 시즌 성적도 홈필라가 당연 앞설 뿐더러 최근 기세는 압도적입니다. 다만 내일 에이스 엠비드가 결정한다는 점, 시카고가 매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깨비 짓을 한다는 거, 그 점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르브론 씨. 설명 주신 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살펴보니 이 경기는 아무리 시카고가 도깨비라 하더라도 필라 반대를 볼 자신이 없네요. 필라의 배당조차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엠비드의 결장이 결정적이겠지요. 저는 이 경기 필라 승의 마인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듀란트 씨 설명해 주시죠. 반가워요. 듀란트입니다. 우리 팀 경기를 제가 브리핑해야 하네요. 두 번째 경기 뉴올리언즈와 브루클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직전 뉴올리언스는 휴스턴을 상대로 11점 차 승리를 거두며 마인승까지 챙겼는데요. 잉그램과 자이언이 빠졌어도 남은 에이스들이 구심점이 되어 백업들과 체력을 바탕으로 마인승을 할 것이라는 커리님의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부상당한 에이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를 얼마나 잘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팀 브루클린은 12연승이라는 기나긴 행진을 시카고에게 덜미를 잡히며 마감하였네요. 저와 커리 형 동생이 야투율 70%의 둘이서만 66점을 득점했는데 많이 아쉬운 경기였네요. 수비 리바운드에 문제가 있었고 자유투로 너무 많이 실점한 것이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경기는 상성에서는 저희가 앞서지면 시즌 6월의 홈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경기 잘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듀란트 씨, 제가 직전 말씀드렸듯이 맥컬럼과 발란슈가 있는 뉴올이 체력이 붙일 때까진 승리를 이어가는데 큰 애로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경기는 너무 강적을 만났네요. 비록 뉴올이 시즌 데이터에 앞서고 있다고 하나 어쨌건 전력이 이탈해 있고 상성조차 열세로 보입니다. 브루클린이 연패를 당할지도 의문이고요. 하지만 배당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기를 치르고 댈러스 원정 백투백을 떠나야 하는 뉴올이 이 중요한 경기를 쉽게 버릴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커리는 이 경기 오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군보씨 브리핑해 주시죠. 반갑슈. 나 쿤보여라. 토론토와 뉴욕 경기 싸게 코멘트 해보겠어라. 토론토는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하고 있구만. 특히 수비 리바운드에서 고질적 문제가 나오고 백코트에서도 야투가 터지지 않아 10경기째 120점대 점수를 뽑은 적이 없구만이라. 심지어 지난 우리와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갔는데도 100점을 겨우 넘겼어라.
그래서 우리가 백투백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었지. 심지어 주루도 없었는데 말이오. 아무튼 토론토는 현재 벤치는 뎁스가 안 좋고 주전은 부진하니 총체적 난국이어라. 반면 뉴욕은 탱킹팀 세난을 가까스로 잡으며 3연승을 이어갔구만이라. 커리 성님은 세난 프렌을 가서 푸근했을 것인데 아마 이 경기 똥줄 탄 사람들 많았을 것이요. 현재 뉴욕은 강팀도 아닌 것이 약팀도 아니라고 하는 게 딱 맞을 것이요. 암만 토론토가 상성에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뉴욕은 홈 원정 기량에 구분이 없는 팀이고 바렛 하나 없는 거 그것이 아쉬운디? 이까지 하겠소. 군보씨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네요. 토론토는 최근 기량과 성적이 좋지 못한 점, 토론토는 홈발을 받지만 상대방 뉴욕은 딱히 원정이라고 부진이 없는 점, 바렛이 없지만 주전에서 딱히 밀릴 것이 없다는 점, 가장 중요한 거 뉴욕이 역배라는 점, 저는 이 경기 뉴욕 역배승의 프랜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르브론 씨 브리핑 해주시죠. 샌안토니오와 디트로이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직전 세나는 앞서 분석한 뉴욕과의 대결에서 동등한 레벨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커리님이 이전에 분석하셨듯 세난이 탱킹팀인 점과 원정인 점인 점을 제외하고는 기량이 전혀 밀릴 게 없어 보였습니다. 디트 또한 직전 굉장한 경기력으로 이빨 빠진 골스라고 하지만 홈 골스를 잡아내며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샬럿을 제치고 동부 꼴찌를 탈출하였습니다. 양팀 모두 내일 경기 탱킹 노선을 탈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 전력의 싸움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큰 경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경기 어느 쪽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가 맞습니다. 양팀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접전을 가더라도 세난이 대승을 하더라도 디트가 대승을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네요. 시즌 경기력은 고려할 사항이 크지 않아 역배를 받은 디트승을 보고 넘어가려 했으나 거의 동배당으로 역배 메리트가 없는 상황. 저는 이 경기 상성에서 유리하고 홈인 세난승과 마엔승을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 듀란트 씨 설명해 주시죠. 오클라호마와 워싱턴의 경기 시작할게요. 저는 딱 보자마자 오클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네요. 아마 커리님도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길쩔 수 없이 보스턴을 33점 차로 잡아버리고 주전이 되고 서스펜스에 걸려있던 올랜도에게 9점 차로 잡혔으니까요. 그나마 상수를 찾아보니 홈과 원정 그리고 백투백이었습니다. 그 이상 설명할 길이 없네요. 워싱턴은 5연승을 마무리하고 미러키 홈에서 10점 차 패배를 하였습니다. 길까지 복귀한 완전체였지만 홈 미러키를 넘기엔 역부족으로 보였어요. 그래도 워싱턴 정도의 전력이면 강적이 아니라면 어느 팀이고 충분히 해볼 만한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일 미리 다시 결장한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행보를 봐서 탱킹팀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경기력이 꾸준한 것도 아니고 종잡기가 어렵네요. 오늘 보스턴이 댈러스를 잡는 걸 보면 오클이 이런 팀을 가비지시켰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내일은 비릿도 없지만 그래도 필럽시 여지껏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만큼 해결책 또한 마련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커리는 상성적으로도 좋고 무엇보다 역배가 마음에 들어 워싱턴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다음 경기 군보씨 설명해 주시죠. 미네소타와 클리퍼스 경기 바로 시작하겠구먼. 이 경기는 먼저 클리퍼스부터 얘기해야 할 것이요. 야들은 오늘 덴버에게 완전히 영혼까지 털려버렸지. 특히 3점 슛이 완전히 말라버리면서 득점 생산이 아예 막혀버렸구먼. 덴버가 122점을 뽑는 동안 고작 91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뽑았으니 커리성님 말씀 듣고 간 우리 시청자들은 너무 푸근했을 것이요. 근데 실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 게 당연히 초반에 덴버한테 밀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경기를 위해 던져버렸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지. 원정 연전 백투백 일정인데 이미 기세가 밀렸는데 그걸 잡겠다고 주전을 갈아넣는 미친놈은 없다고 봐야지. 스타팅 멤버들 20분을 넘긴 아그들이 한 명도 없어거니와 평균을 내더라도 15분 넘치시제. 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요. 그 다음으로 미네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지. 홈에서 4번째 경기인데 직전 2경기 덴버와 포틀이라는 만만치 않은 거물을 잡았으니 말이요. 상성은 클리퍼스가 좋은디 시즌 성적은 홈미네가 좋다는 것까지 말하고 마치겠소. 아주 명료하지만 뒷판 분석 잘 들었습니다.
군보님 분석을 통해 클리퍼스는 이 경기를 잡으려고 주전을 아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클리퍼스가 상성에서도 우위고요. 하지만 전 최근 미네의 상승세가 쉽게 꺾일 것으로 보이지 않네요. 물론 클리퍼스가 풀주전으로 나온다면 전력상으로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다울 수도 없고요. 하지만 백투백인 점과 양팀 모두 홈 원정의 기복이 어느 정도는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네소타 승리를 보겠습니다. 마엔승은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일보론 씨 다음 경기 브리핑해 주시죠. 이번 경기 피닉스와 마이애미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팀은 동부와 서부의 8위로 컨퍼런스 8강 포스트 진출의 끝자락에 걸려 있습니다. 작년 시즌 동부 1위 마이애미와 서부 1위 피닉스가 단 1년 사이에 이렇게 되다니 참으로 격세지감입니다. 이번 분석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마이애미가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닉스는 8경기 고작 1승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는 분위기를 탄 듯 보였으나 직전 저와 갈매기가 결정한 우리 팀 똘마니들한테 썰리고 돌아갔습니다. 현재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상성과 시즌 데이터가 그리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군요. 거리님의 선구안에 맡기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록을 대충 훑어봤지만 저 또한 크게 의미를 찾지는 못했네요. 이 경기는 배당을 보고 답이 1초 만에 나와버렸습니다. 핸디 기준을 고민하려는데 거의 동배당 수준이 잡혔네요. 원정의 불리함은 차차하고라도 핵심 선수의 이탈과 부진이 정비례로 움직이는 피닉스를 마이애미가 못 잡는 게 이상할 경기입니다. 저는 마이애미승에 마이애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기준점도 굉장히 낮아 오버도 매력적이지만 최근 피닉스가 연속해서 80점대를 기록하고 다른 확실한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경기 미러키와 샬럿의 경기 군보씨 설명해 주시죠. 이거 우리 경기라서 마지막으로 뺀 것이요? 아따, 그럼 바로 브리핑 시작해보겠어라. 일단은 냉정하게다가 우리가 그리 좋은 기세는 아니어라. 최근 그래도 4경기 3승으로 반등을 꾀하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 너무 많은 패를 해버렸지. 그래도 우리가 아직 동부 2위인 사실을 알면 대부분 깜짝 놀랄 것이요. 반면 샬럿 야들은 이제 사람 샬럿도 아닌 게 그냥 사람이 아니요. 특히 헤이워드와 우브레가 빠져버리면서 완전히 망가져버렸지. 어느덧 인자 꼴찌까지 갔음께 웬반야만지 뭐식인지 갸를 노려봐야지. 상성을 보자면 의외로 야들이 우리한테 밀리지 않는구먼. 8경기 구간에서 4대4로 동률이구먼. 그래도 우리가 홈에선 조금 유리했지. 아무튼 이 경기는 보스턴이가 오클한테 잡힌 거 맨치로 우리가 질 일은 없을 것이요. 살벌한 핸디만 따져보면 될 것이요. 이만하고 들어가 보려고. 고생하셨습니다, 군보씨. 마지막 경기 일단 일반승은 보너스 배당으로 봐도 무방할 전력 차이라고 느껴내요. 다만 핸디캡이 상성과 시즌 데이터를 살펴보면 애매한 부분은 분명 보이네요. 샬럿은 최근 원정 8경기 동안 10점 차 이상의 패배를 당한 기록이 단 한 경기에 불과하네요. 하지만 전 이 경기 미러키가 억지로 로테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마행까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이번 경기 이후 이틀간의 휴식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분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오버 기준점은 오버를 보지만 현 시각 국내 기준점이 해외보다 3점이나 높은 관계로 시간을 두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1월 7일 수요일 NBA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꿀금인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뿅!